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4월 30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아주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고 싶지만 또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의대 교수들의 또 진료 거부 같은 것들이 시작된다고 하죠. 그래서 실제 의료 현장에서 아마 많은 환자분들이 꽤 마음고생 또 몸고생을 하실 것 같은데 이게 참 이렇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지 의대 정원 늘리는 것 혹은 뭐 의료개혁 하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은 문제인지 참 생각하게 되는 그런 아침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내일은 또 노동절, 노동자의 날, 근로자의 날 뭐 이렇게 이제 불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일은 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거 꼭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에서는 먼저 권순우 팀장과 함께 뉴스, 경제 뉴스 중요한 것들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병창 이사와 함께 오늘 시장 또 투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리만브라더스의 전 한국 대표죠. 김준성 전 대표와 함께 지금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변수들 짚어보고 그 변수를 잘 헤쳐나가기 위한 방법들도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부터 모시고 뉴스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김준성 대표님 인터뷰 되게 기대되네요. 그렇습니까? 여기서 환율이 너무 이렇게 널뛰기를 하는데 김 대표님 설명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사실 환율을 설명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가요? 근데 김준성 대표님 말씀 듣다 보면은 네. 대충 이런 흐름이구나. 그러니까 트레이더들이 느끼는 감각이라는 게 또 저런 거구나 하는 좀 시장 느낌 좀 받을 수 있어갖고 저도 끝나고 가면서 좀 김 대표님 얘기를 좀 들어봐야 돼요. 네. 엔화 조금 때려 맞았죠? 엄청 때려 맞았. 네. 때려 맞았다? 팼다? 그 누구 기준입니까? 그러니까 일본 기준. 아니죠. 일본이 팼죠. 그렇지. 네, 그러네. 네, 일본이 네. 팼고 그럼 달러가 때려 맞은 건가? 첫 번째 뉴스로 전해드릴게요. 그러실래요? 예, 예, 예. 네. 일단 뉴욕 증시는 어제 테슬라 주식이 좀 급등을 했습니다. 아. 어제 잠깐 우리 얘기 나눴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일단 지수부터 설명드리면 다우존스는 0.38% 올랐고 나스닥은 0.35% 올랐고 S&P 500은 0.32%. 333.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 같지만 그냥 강보합 정도로 마감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슬라가 약간 좀 많이 빠진 것 같은 느낌은 좀 있었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또 껄무새 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냥 진짜. 그래서 난 테슬라가 이제는 한번 조금 반등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 생각 했었어요. 했었는데 이제 액션으로 나가지 못했죠. 어제 테슬라 관련한 뉴스 좀 전해드렸었잖아요. 리창 네. 총리 만나가지고 네. 뭐 8월 8일이 완전자율주행차 미국이 아니라 중국 아니냐 네. 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근데 물론 그렇게 빨리 되지는 않을 거예요. 네. 뭐 그래봐야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근데 어제 그 뉴스 이후에 추가적으로 중국 정부의 데이터 안전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가 또 추가로 나오면서 야 드디어 중국에서도 FSD를 팔 수 있게 된 거냐. 여기에 또 더해가지고 이게 또 지도가 좀 있어야 됩니다. 네. 자율주행 하려고 그러면 지도가 좀 있어야 되는데 네. 이게 그 지도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네. 외국 기업이다 보니까. 근데 바이두와 지도 제작 및 내비게이션 부문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라는 얘기가 어저께 줄줄이 나왔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테슬라가 지금 이제 중국에서 FSD 팔 수 있게 됐나 보다. 요렇게 되면서 주가가 꽤 많이 올랐는데요, 어제. 몇 퍼센트 올랐더라? 많이 올랐습니다. 15%. 뭐가요? 테슬라. 하루에? 예. 살 걸. 나 진짜 껄무새 안 하려고 그랬는데 뭔가 느낌은 왔거든요. 라고 얘기할 때 살 걸. 네. 라고 라고 얘기할 얘기할 때 살 걸. 근데 진짜 이건 뭐 제가 껄무새를 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건 뭐 제가 살 거는 솔직히 뭐 농담이고 약간 느낌은 왔었어요. 네. 근데 저는 제가 어제 좀 느꼈던 게 어저께 뭐 테슬라가 단독으로 허가를 받은 건 아니고요. 허가까지는 적합 판정 받은 건 아니었고
뭐 리오토라든지 니오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다 받았어요. 예. 근데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ADR들이 좀 뭐 7%, 2% 이렇게 올랐는데 저는 어쩌면 이 뉴스를 접했을 때 조금 무서웠던 게 네. 또 이게 중국도 이렇게 너무 띄워준다라고 뭐라 그러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자율주행 쪽에서 의외로 중국이 좀 앞서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자동차 회사들이 그 자율주행을 좀 내려놓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예전에 웨이모를 필두로 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자율주행이 쫙 올라왔었는데 예. 그런 부분들이 뭐그 아르고 AI라든지 아르고 AI라 그러면은 그러니까 포드하고 폭스바겐의 두뇌를 담당하던 자율주행을 담당하던 회사인데 거기 그냥 파산했어요. 네. 그리고 뭐 웨이모도 지금 되게 유명무실해져 있고 뭐 우버 자율주행도 좀 애매하고 뭐 현대차도 그때 조 단위로 투자했던 뭐 앱티브 이런 데들도 좀 별 소식이 없고 네. 그러면서 자율주행 쪽이 좀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약간은 좀 내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럼 이 자율주행을 지금까지 끌고 가고 있는 회사는 이제 테슬라인데 네. 그 테슬라 방식이랑 좀 다르긴 달라요. 음. 그리고 어쨌든 테슬라하고 이제 엔비디아 플랫폼 정도가 좀 서방에서는 좀 돼 있거든요. 네네네네네. 근데 중국에서는 의외로 우리가 중국 뉴스를 잘 안 봐서 그렇지 지금 이렇게 중국 모터쇼가 있는 분들이나 중국 갔다 오셨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 자율주행에 대한 도전을 계속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막 도시 막 지정해가지고 거기 자율주행차 다니게 해주고. 네네 그렇죠. 근데 이 뉴스를 보면서 아 이게 테슬라가 또 기회를 잡게 됐구나라는 느낌과 함께 이쪽이 조금 더 한 1, 2년 지나고 나면은 조금 달라진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뉴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일본 뉴스는 엔화. 엔화 뉴스. 네. 어제 일본 휴일이었습니다. 어제가? 네, 쇼와의 날이라고 슈아? 쇼와 쇼와. 쇼와 천황이 1926년부터 1989년까지 있었던 분인데 날짜를 보면은 연도를 보면은 그 막 진짜 대공화 공영한다고 막 뭐 여기저기 총질하고 다니고 욕 얼마나 먹을지 감은 와요 안 와요? 알려줘요? 왜요? 일단 천황 하나 욕 먹죠. 예. 그 다음에 분 욕 먹죠. 그런 분이 있었는데 어디 감히 아 그래요? 예, 욕 많이 먹습니다. 일단 천황 이제 뭐 일본식 표현이니까 이제 그렇게 한번 표현하신 것 같은데 일왕 뭐 보통 이제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죠. 예, 거기다 이제 근데 그런- 표준어 표기 안 따질게요. 네, 예. 그런 분 이건 알겠습니다. 일왕. 국민 예, 정서니까 그래 예, 쇼와 일왕 그런 분 아니고 그런 사람, 죽은 사람. 그런 인간 뭐 이 정도까지 가겠습니다. 1989년까지 살았는데 네. 뭐 좀 이런 건 좀 편하게 좀 주시면 안 될까? 안 돼, 안 돼. 예, 국민 정서가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정서가 있고요. 네, 쇼와 일왕이 1926년에 태어나가지고 1989년에 죽었는데 요 시대를 보면은 뭐 전쟁도 일으키고 했지만 일본이 세계 경제대국 2위까지 올라가게 만들었던 시대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 쇼와 일왕이 살던 쇼와 시대를 일본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떤 부흥의 어떤 시기로 느낀대요. 네. 물론 지금 젊은 세대들은 요 시대를 이제 꼰대들이나 아저씨 세대라고 좀 느낀다고 합니다. 너 쇼아니? 이러면은 이제 뭐 꼰대니 뭐 그래요? 이런 느낌이고. 우리 쌍팔년 뭐 이런 느낌이구나. 그쵸. 좀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를 좀 추억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이렇게 부흥의 시기 네. 같은 거고 젊은 세대들한테, 그러니까 어쨌든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시대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사망한 이후에 그러니까 원래는 쇼와탄신일이라고 해서 공휴일이었는데 네. 이게 죽은 이후에는 공휴일이 아니다가 2007년부터 이제 쇼와의 날이라고 지정을 해서 쉬게 됐대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일본에서는 기념하는 날이니까 그날 일본 외환시장은 거래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아시아 외환시장에서 이제 슬금슬금 투기꾼들이 간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거래량이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엔화 거래는 동경거래소에서 제일 많이 하는데 동경거래소가 안 열리니까 이제 거래량이 별로 없는 상황이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장 초반에 한 150, 한 7M 이렇게 거래되다가 그냥 막 쏴버린 거예요. 엔화 매도를. 그래서 한 10시 30분쯤 됐을 때 거의 160엔까지 쫙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990년 이후에 34년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고 유로에는 유로화 만들어진 이래 최저점. 그래요. 예, 이게 막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그냥 일본 정부다 싶은 자금이 오후 1시 반쯤 해가지고 그냥 그 가격을 150 거의 한
5엔 때까지 그냥 확 끌어올려 버린 겁니다. 근데 거기서 지금 여기 쉬는 날이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노 코멘트. 아, 코멘트할 필요도 없구나. 예, 예. 예. 아, 그래가지고 그리고 참고로 그 쌍팔년은 88년, 1988년 아니고요. 1950년대 중반입니다. 88에 64. 아니야, 1955년인가 하여튼 그게 저 단기 아. 4288년인가 그래갖고 그래서 그 뭐 70년대 사람들도 아 쌍팔년도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1950 몇 년일 거예요. 하여튼 그 해가 쌍팔년입니다, 아. 여러분. 네, 1988년은 아니라는 거. 역시 1대100 우승자 출신. 아유 고맙습니다. 상식이 너무 풍부하십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근데 사실 엔화가 이렇게 된 거는 일본이 자초한 측면들이 좀 강해요. 일단 네. 우에다 총리가 최근에 그 뭐 물가 상승률이 별로 금리에 영향 안 미칠 것 같다 뭐 그런 얘기하면서 이제 금리 안 올리겠다라는 시그널을 확실하게 줬고, 그리고 이제 150엔대에서 구두 개입은 했는데 별로 실제 개입을 안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네. 이 엔화가 좀 더 약하게 뚫릴 거다라는 기대감이 좀 생기고 있어요. 음흠. 우리가 150엔 이 마지노선인 줄 알았는데 더 이렇게 더 떨어졌으면 여기가 바닥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일단 이 부분을 좀 김준선 대표님 오시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150엔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지금은 160엔도 바닥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요. 음. 왜 그러냐면 일본은행은 금리를 낮추지 않겠다, 올리지 않겠다라고 좀 대충 분위기를 잡아놓은 상황이고, 여기서 만약에 달러 FOMC 해가지고 FOMC에서 좀 더 매파적으로 나온다. 네. 우리 금리 인하 안 한다라고 나오면 170엔 뚫릴 거다라는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이렇게 세게 개입을 했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160엔이라는 선을 말해준 거 아니겠느냐. 아하. 그게 이제 일본 정부가 정한 예. 우리 엔화의 여기까지다. 마지노선. 예. 여기는 이 밑으로는 내가 안 봐준다. 가만 안 둔다. 그리고 네. 오늘 우리 일왕 생일이었다 너. 뭐 이것도 좀 그것도 플러스 돼서. 남의 생일날 이렇게 장난칠 칙이 있냐? 막 이런 시그널을 좀 시장에 준 것으로 저는 보는데, 예. 이게 뭐 전문가의 시각은 이따가 인덱스에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50 지금 현재 어제 157엔. 한번 이거 차트 한번 같이 보시죠. 네. 뭐 이런 날이었습니다. 장난 아니죠. 쭉 한번. 그러니까 끌어내리네요. 여기서 네. 한번 장난질을 친 거예요. 네. 막 패가지고 이제 숏 때려가지고 매도 때려가지고 이걸 여기까지 끌어올린 겁니다. 이것들이 하면서 그때 이제 이게 그냥 점심 먹고 들어와가지고 확 개입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놓은 네. 상황이 어제 상황이었습니다. 자, 일본 엔화 뉴스 첫 번째로 좀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뉴스는 뭡니까? 두 번째 뉴스는 어제 그 네이버 관련해서 네이버 아. 라인 관련한 뉴스 좀 알아봐달라는 분 계셔가지고 어제 저희가 오더내린 예, 네. 예. 그래갖고 알아봐달라고 하시면 또 이렇게 알아봐야죠. 취재 네. 지시가 내려왔으니까. 대신 이제 요건 속보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정확하고 마구 할 만한, 근데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아 그래? 예, 일본 정부의 속내를 알 수가 없어서 이제 추측해야죠. 정확하게 얘기하라. 추측해서 정확하게. 그럼 말을 또박또박하게 네. 하겠습니다. 일단 그 일본 정부가 예. 그 라인 지분을 팔아라라고 예. 사실상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라인이라는 데가 일본의 뭐 메신저 또 동남아에 꽤 많이 퍼진 그런 메신저고. 그러니까 일본의 한 카카오톡 같은 90% 정도.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 대부분 라인을 쓰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네이버 알기로는 거죠. 네이버가 만든 거죠. 예, 예. 네, 네이버가 만들어서 네이버랑 일본의 소프트뱅크인가요? 예, 예. 예, 거기랑 이제 합작 혹은 이제 같이 하여튼 운영하는 회사인 거죠. 예, 예. 뭐 일본 라인 재팬이. 표로 같이 보실까요? 네. 이거 NH증권에서 만든 표인데, 여기가 그러니까 소프트뱅크가 가지고 있는 데가 원래 야후재팬이고, 예. 야후재팬이라고 하면은 좀 우리한테는 좀 낯설죠. 그 야후가 아직도 있어? 근데 야후는 없고요. 예. 야후재팬은 있습니다. 예,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야후의 초창기 때 여기를 딱 보고서 얘네다. 이게 미래다. 대신 그 야후의 그 일본 운영은 내가 하게 해달라. 그리고 굉장히 선관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네. 야후는 정말 크게 됐고, 그리고 야후는 망했는데 야후 재팬은 지금 1위 업체입니다. 일본에서. 네, 포털 1위 업체. 네이버라, 한국의 네이버라고 할 수 있고요. 아 일본에서도 그럼 구글보다 야후를 많이 써요. 그렇죠. 어. 예, 종합 포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야후 재팬도 가보시면은 그러니까 구글 보면은 이렇게 책만 있잖아요. 네, 검색창. 네이버 보면 이것저것 되게 많잖아요. 네, 네, 네. 야후 재팬도 좀 그래요. 아, 그래요? 이것저것 좀 많아요. 아, 네이버 스타일. 예, 네이버 스타일. 야후 옛날에 그런 광고 그쵸, 있었는데. 그쵸. 그 음악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그리고 이제 라인은 네. 네이버가 만든 메신저 서비스인데 네. 2011년에 그 일본에 진출을 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라인 쓰는 분 별로 없죠. 라인은 보통 밴드 그래가지고 동창회에서 꽃사진 주로 이렇게 아, 공유하고 네이버 밴드. 예, 예. 예. 그리고 또 산악회 이런 사진 많이 올리고. 아, 그 일본 놀러 가는 친구들이 이제 라인 꼭 깔고 갑니다. 아, 예, 그쵸. 그래서 라인 이렇게 번호 받아갖고, 네. 아직 죽지 않으셨네요. 아, 이제 그 동생들. 네, 저는 뭐 이제 끝났죠. 네. 그리고 라인은 이제 일본의 국민 메신저가 돼 있고 네. 동남아에서도 뭐 태국이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데서 1위 메신저예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라인의 어떤 성공 비결을 좀 물어보니까 그쪽에 좀 일본 기업들이 많이 나가 있거든요. 그래갖고 일본 메신저인 줄 아는 사람들이 꽤 대부분 일본 메신저인 줄 안대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동남아에서도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어쨌든 네이버가 가지고 있던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네이버가 라인을 2016년 2016년에 도쿄 거래소하고 뉴욕 증시에 동시 상장을 시켰습니다. 라인을? 예, 예. 아, 그래요? 예, 한국에서는 그때 별로 회자가 좀 안 됐었는데 되게 유의미한 일이었죠. 동경거래소하고 그 뉴욕 거래소를 동시 상장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라인밖에 없는 걸로 아, 알고 그래요? 있는데 그래갖고 이제 굉장히 좀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갖고 거기서 뭐 웹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거기서 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미래를 얘기를 좀 해보자 그래가지고 소프트뱅크하고 네이버하고 야후재팬하고 라인을 합치기로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구조가 이렇게 되는데 소프트뱅크하고 네이버하고 50대 50으로 A홀딩스라는 회사를 만들고 A홀딩스가 Z홀딩스라는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데 Z홀딩스가 야후재팬이랑 라인을 가지고 있는 구조예요. 아, 근데 이것도 51대 49도 아니고 그냥 50대 50입니다. 정확하게. 예. 아, 그러니까 이거 되게 큰 일이었어요. 네. 우리나라로 치면은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합병을 한다는 얘기고 그 미국으로 치면은 뭐 메타하고 구글 합치는 거 정도? 그렇게 큰 일이었습니다. 네. 그리고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럼 네이버가 이렇게 되면은 뭘 할 수 있냐라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저런 아이디어들이 좀 지금도 진행되고 있을 건데 네이버가 야후재팬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네이버가 야후재팬을 사용한다. 예, 둘이 합쳤으니까 네. 야후재팬도 라인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네. 네이버도 야후재팬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갖고 예를 들면 네이버 쇼핑에 우리나라의 중소상공인들이 많이 입점해 있잖아요. 네. 그럼 그 물건을 네이버 쇼핑에서만 팔 것인가? 네. 야후재팬에서도 팔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비즈니스들을 같이 하는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 네네네. 그것도 나름 괜찮은 전략이죠. 그러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본 정부가 네. 네이버의 라인 야후의 지분을 줄일 것을 요구했다. 네이버 지분 낮춰라. 네. 그래가지고 이게 표면적인 이유는 이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 그 자국의 1위 메신저 플랫폼을 외국 기업이 하는 거를 싫어하는 거 아니겠냐. 뭐 좀 찝찝할 수는 있겠죠. 예, 그러나 그렇다고 그렇게 막 뭐라네? 그쵸. 자기가 중국도 아니면서 미국도 아니면서. 미국도 아니면서.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지금 최근에 뭐 이 얘기까지가 좀 진행됐던 얘기고 네. 그 최근에 들었던 얘기는 이번 주부터 협상에 들어간다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 나름 잘 운영되고 있던 회사인데 예. 그냥 일본 정부에서 뭔가 압박을 줘갖고 내놓고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라인이 좀 빌미를 주긴 했어요. 무슨요? 한 6개월 동안 네. 2번 정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을 했거든요. 개인정보 유출? 예, 예.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 30만 건 정도의 개인정보가 좀 유출이 좀 됐는데 거기서 두 번에 걸쳐서 나타났어요. 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어가지고 거기 뭐 메일 주소, 성명, 소속 이런 것들이 좀 유출이 됐는데 여기에서 또 하나 더 큰 빌미가 됐던 거는 그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위탁해서 가지고 있던 시스템을 통해서 외부 공격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라인이 이제 네이버의 클라우드 서비스 서버를 이용을 하는데
거기에서 공격받아서 거기에서 정보가 샜다. 네이버가 갖고 있는 서버에서. 예, 예. 아이 근데 우리나라 전 국민 다 지금 팔려 나갔어요. 개인정보. 그 정도는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래가지고 근데 요거를 빌미로 해서 예. 그 일본의 그 저기를 총괄하는 통신을 총괄하고 있는 정부 부처에서 그 행정 지도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러면 이거 보안 잘해라 그러면 되잖아요. 보안 잘해라라는 거에 뭐 지배구조 관련한 얘기를 집어넣은 거예요. 왜? 근데 한번 얘기하고서 열심히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회신을 했어요. 우리가 열심히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추가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들의 명분은 외국계 회사 어쨌든 뭐 네이버는 외국계는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나는 원인이 외국계 회사랑 외국계 회사라 그런 거 아니겠냐. 그 중국 때문에 그런데 우리도 털렸다니까. 근데 턴산- 여기서 네.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근데 그게 뭐 잘못한 건 인정하고 예. 개인정보 유출된 건 잘못한 거죠. 네. 잘해야지. 그러면 지들은 안 그랬나? 일본도? 예, 일본 같은 경우에 그 작년에 그 개인정보 유출 분실 사고가 상장 기업 기준으로 175건에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가 한 4천만 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제일 큰 건으로 보면 한 1,000만 건 조금 안 되게 한 900만 건 정도가 NTT 회사 통신사 거기에서 발생을 했어요. 거기도 많이 털렸네. 예, 그리고 이제 그 문제도 비슷하게 자회사에 있는 루트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네이버 클라우드 통해 들어왔잖아요. 네. 그럼 NTT도 주식 팔으라 그럴 거냐? 뭐 그렇지는 않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 좀 오바 아니냐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이거는 약간 좀 찝찝하죠. 네. 근데 저는 이 사건을 취재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예전에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의 카를로스 곤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닛산이 거의 망해갈 때 르노가 닛산주에 투자를 해줬어요. 네. 그래가지고 닛산이 르노의 그 최대 주주가 르노입니다. 그 르노의 최대 주주가 프랑스고요. 근데 그 당시에 프랑스에서 그러니까 닛산을 합병을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생산 거점들을 프랑스로 옮기는 작업들을 했었어요. 마크롱 대통령이. 네네네네. 그랬더니 카를로스 곤 회장을 갑자기 일본 정부가 체포해 버렸어요. 맞아요. 그때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카를로스 곤 회장 도망가갖고 지금 레바논에 살고 있죠. 그래요? 예. 레바논에 살고 이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나간 게 아니고 도망간 거예요. 국제 범죄자가 돼 있습니다. 곤 회장이. 예. 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저기서 인터폴이나 이런 데서 수배돼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레바논에서 그냥 안 풀어주고 있는 것뿐이지. 그 당시에 뭐 진짜 이렇게 이 카를로스 곤 회장을 잡아갈 명분이 좀 있었는가? 카를로스 곤 회장은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일본은 있다고 얘기하고. 일본도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갖고 이거는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좀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무슨 개인정보 유출 행정지도를 가지고 다른 나라 기업 지분을 뺏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뭐 그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된다 이게 혹시 있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뭐 지분 내놓고 나가라 그랬는데 싫어. 버티면. 아니 막말로 틱톡 그렇게 문제가 되는 틱톡을 뺏는 것도 최소한 법을 만들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이 정당하냐 안 하냐는 그 다음으로 하더라도 미국 같은 나라도 그걸 법을 만들어 가지고 뭐 지분을 팔아라 말아라 얘기하고 있는데 행정지도는 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뭐랄까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플랫폼이 혹은 어떤 뭐 메신저 서비스가 해외에서 성공한 그 유일한 케이스 아닙니까? 메신저로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라인 망간이 뭐 이런 데가 그래도 꽤 잘 잘 사업을 되고 하고 있죠. 있고. 예, 그 루트로 해서 쫙 전 세계로 나가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또 태국이라든지 뭐 동남아 등등에서도 이 라인이 꽤 된다면 이게 이제 성장에 뭐 괜찮은 엔진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예. 이런 가능성을 보고 일본이 이거 혹시 뺏으려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안 할 수 없는 상황. 예. 그리고 이건 절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내주는 그런 선례, 나쁜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 그리고 이게 우방이잖아요. 뭐 일단은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적 감정을 떠나가지고 예. 우리랑 적대 국가도 아니잖아요. 싸우는 나라도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랑 무슨 갈등이 있어가지고 뭐 미국하고 중국처럼 뭐 국가 안보적인 이유로 뭐 여기랑은 여기 메신저를 못 쓴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중국 메신저가 뭐 미국의 1등이다. 아니면 미국 메신저가 중국의 1등이다. 그러면 자기들은 좀 불안하겠죠. 근데 우리가 그런 국가도 아닌데 이렇게 남의 나라 기업의 지분을 막 지들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네. 이건 말이 이거 뭐 안 결론이 된다고 언제쯤 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혹시? 없나요? 이제 논의 시작한대요. 이제 시작한대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요 이슈는 사실 조금 된 이슈예요. 지난번에 예전에 한번 뉴스 전해드렸었거든요. 그 네이버 지분, 라인 지분 내놓으라고 얘기한다라는 것까지는 지난번에 전해드렸는데 어제 업데이트를 좀 해보라고 하셔갖고 업데이트 해보니까 관련한 협상을 시작한다 얘기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때 전해드릴 때는 첫 번째 그 행정지도 했을 때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두 번째 행정지도가 나왔고 그 다음에는 이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예. 네, 두 번째 뉴스까지 전해드렸고요. 세 번째 뉴스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SK 이노베이션 어제 실적이 나왔는데 참 이 회사도 특이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배터리 주식 잘 갈 때 이노는 이 석유 때문에 못 간다. 네, 그래가지고 좀 되게 그 SDI나 LG 엔솔에 비해서 잘 못 갔던 회사거든요. 지금 또 완전히 반대로 됐습니다. 지금 한번 같이 보시면은 2분기에 영업이익이 5,911억 원 석유 부분에서만 전분기 대비해서 7,500억이 플러스 됐고요. 화학도 뭐 좀 장래 큰해 뭐 얘기가 나오지만 4분기에 4억 원이었던 화학 분야의 실적이 1,245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유가 오른 게 좀 도움이 됐군요 여기는. 유가도 오르고 정제 마진도 많이 올랐습니다. 정제 마진 오르고. 예, 그리고서 여기에 그럼 뭐가 마이너스냐? 배터리. 배터리가 원래 186억 원 적자였는데 3,315억 원 적자가 됐다. 배터리만? 예, 예. 배터리만 3천억 적자예요? 예, 예. 아, 그나마 그래도 석유 때문에 버텼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업 포트폴리오를 좀 좋아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미래 산업이 있으면 이 미래 산업을 지탱 애들 캐시카우가 좀 있는 회사들을 저는 좋아해요. 근데 시장에서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차라리 적자가 나더라도 이게 퓨어한 회사들을 시장에서 좋아하기는 해요. 근데 저는 그냥 산업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캐시카우가 계속 있는 회사들을 좀 좋아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고, 근데 제가 어저께 굉장히 특이하게 들었던 거는 여기가 지금 수주잔고가 400조 넘거든요. 네. 근데 그 400조 넘는데 400조? 예. 어따. 언제까지 납품하는데 400조나 돼. 아니 그 10년이라고 쳐도 40조씩이에요 1년에. 그쵸. 와. 근데 LG전자도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LG 전자. 엔솔? 전자? 전자도 전장 아, 전자. 수주잔고 100조라고. 아, 그래요. 네. 어마어마한. 그런 게 계속 이제 매출로 나올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맞추거나 그러니까 주가를 맞추는 건 어려운데, 근데 뭐 어제 뭔 얘기가 나왔냐면은 SK온의 공장 가동률이 90%가 넘는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놀라운 뉴스거든요. SK온 그러니까 배터리 공장 가동률 예. 90%? 예. 그래요? 그러니까 수율도 그럼 되게 높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제가 얼마 전에 배터리 업계에서 듣긴 들었는데, 뭐 설마 그게 90%가 되나? 뭐 수율도 그렇고 팔리지도 않는데 그 뭐 공장 가동률이 90%나 돼?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공식적으로 그걸 발표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놀라웠던 거고, 근데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자꾸 적자 나다 보니까 그 한 1조 원 정도 자금 조달을 또 추가로 하려 그러는 것 같아요. 그 SK온 따로. 아니 저 뭐야 그 석유에서는 석유는 참 이노베이션이니까. 그러니까 이노베이션에서 돈 넣어주는 것도 이노베이션도 이 온에다 자금된다고 지금 부채 비율이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또 자금 조달한다 그래가지고 참 이런 회사를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 그러니까 SDI 같은 경우가 좀 덜 갔던 거는 진짜 공격적으로 투자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좀 덜 갔었는데 오히려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그 안정적인 배터리 수요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오히려 좀 부각이 되고 있고, 네.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온하고 석유가 어쨌든 이렇게 스윙하면서 잘 버텨주긴 하는데 돈이 더 필요해가지고 추가로 자금 조달을 한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세 가지 뉴스, 일본 관련된 뉴스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SK온 관련 소식 하나 또 끝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7시 45분 옆 편의점에서 또 라면 냄새 솔솔 옮겨오고 있죠. 네, 미치겠습니다. 라면 도대체 왜 이렇게 맛있는지.
참. 요즘은 또 제가 한참 진라면, 예. 참깨라면에 빠졌다가 요즘은 다시 뭐 백투 베이직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레트로 감성이라고 할까요? 그 튀김 우동. 네, 그쪽으로 또 가고 있는데 그 친구 전자레인지 한번 돌려 먹으면 너무 맛있습니다. 농심 뭐 합니까? 광고 한번 주셔야죠. 저는 끝나고 가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튀김 우동 맛있어. 김치 없어도 이제 맛있더라고. 예전에 김치를 꼭 같이 먹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국물 자체가 좀 걔는 슴슴하니까. 근데 요즘은 그냥 튀김 우동 자체로 너무 즐기고 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딱 한 1분 30초에서 2분 딱 돌리고 약간 식혀주면 딱 좋습니다. 맛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권순우 보고 팀장님. 있는 농심 관계자 분들께 호소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간 난 튀김 우동 냄새 같아서 갑자기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어때요? 이라면 뭐 같아요? 튀김 우동 같습니다. 그죠? 예. 튀김 우동 냄새야 이거는. 이건 뭐 웬만한 라면은 다 맞추니까. 자, 우리 권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은 조금 쉬시고. 그러네요. 예. 네, 목요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